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우국 충정으로 현장에 직접 참여해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과 평생 국가 발전을 위해 국정원에 몸을 바치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처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위해 기꺼이 취재에 응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기자회견에 사회를 맡은 전 국정원 국가정보대학원장 고한섭입니다. 먼저 기자회견 하기에 앞서 순국선열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먼저 돌아가신 선배님을 위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그러면 지금부터 국정원장 등 사면 복권을 위한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 모임이 주최하는 국정원장과 간부 사면 복권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제1차장과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을 지낸 우리 모임의 염돈재 운영위원님의 경과 보고와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날씨 추운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고 감사하고, 또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어떻게 해서 발족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 간단히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40여 명의 국정원 간부들이 적극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았고, 금년 7월 8일에는 남자준, 이병호 새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10월 20일에는 원세훈 전 원장께서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최고 정보기관 실장 4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감옥에 간 것은 세계 역사에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참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정원 전 현직들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우리 국정원 전직들이 9월 초에 이틀 만에 264명이 모여서 국정원장 사면 복권 운동 발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정부에서 연말연시 사면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12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착수해서 5일 만에 1,500명이 동참함으로써 국정원장 등 사면 복권을 위한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 모임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1961년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전직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집단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처음이고 세계 정보기관의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바로 많은 전직들이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 청산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연말연시 사면에는 뇌물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와 내란 선동죄를 저로 수감된 이석기 전 의원은 사면 또는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정원장 4분 포함해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관용이라는 것은 일체 배제가 됐습니다. 이에 우리 국정원 전직들은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모두 자유의 몸이 될 때,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성명서를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국정원장과 간부들은 하루빨리 사면돼야 합니다. 일상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해온 저희 전직 1,527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민생사범에 대한 신년 특사가 코로나와 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뇌물죄의 한명숙 전 총리가 사면 복권되고 내란 선동죄를 범한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된 반면에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국정원장 4분과 40여 명의 국정원 간부에 대한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친북 세력은 풀어주고 국가안보의 최전병인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석방된 이석기 전 의원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핵심 멤버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동부연합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무척 많습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지원 문제로 각각 1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적용된 법률과 형량을 보면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지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분 원장에게 적용된 국고손실죄는 외교관계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른바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국정원장은 회계 직원의 임명권자이지 회계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 국정원장 3분, 4분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저 뭐 어떻게 해서 감옥 갔지 하지 이렇게 엉터리 없는 제목으로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외교관계 직원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재정보증에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정부 부처의 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판단한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억지 판결이라는 억지적인 그 법조문의 그 적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국고손실죄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가 국고손실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장들은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지원은 역대 정부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행이고 예산 전용은 정부 부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각급 법원장에게 경력금으로 사용하고 또 법무부 검찰국장들이 세금까지 정보수사용 특보활동비를 검사 경력금으로 사용하고 등은 예산 전용의 사례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이정찬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국정원 예산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병호 원장은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바로 정부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예산 전용을 국고손실죄라고 하는 엉터리 없는 그 제목으로 충형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국정원장에 대한 국고손실죄 적용은 법조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국정원장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 청산을 합리화하고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억지 주량식 꿰맞추기 판결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세 분 국정원장은 모두 한 점 흠결 없이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온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들이었습니다. 나이 80 전후인 이분들에게 중형을 내리고 또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서도 제외한 것은 헌신적인 공직자보다 종북 세력을 더 중히 여긴다는 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평상 와상에서 형을 받은 국정원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형을 받았던, 억울하게 형을 받았던 국정원 간부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간부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1000여 명을 투입해서 추진 중인 사이버 심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어 심리전 활동을 하다가 소위 댓글 사건이라는 걸로 기소된 어느 간부의 경우에는 정치 관여로 특정된 댓글이 전체 댓글의 0.1%가 아니라 0.0045%입니다. 0.0045%면 순도라는 건 거의 없는 겁니다. 이에 사용된 액수를 총 계산하면 총 1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액수를 이렇게 나누면. 그런데 국고손실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또 반국가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불법 사찰로 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간부도 있습니다. 또 해외 첩보에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억 달러 북한 송금서를 확인하던 또 다른 간부는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의 비자금은 총 1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도 이미 내사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정보 활동은 세계 모든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를 불법 사찰이라 한다면 국가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 적용된 법과 형량들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엄청난 후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정보기관장 4명이 대통령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하다가 동시에 감옥에 갔다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제사회가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자유, 민주, 번영의 모범국가의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바로 세계 정말로 부끄러운 삼류 정보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네 분의 국정원장과 40여 명의 국정원 간부들은 모두 30년 이상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온 가장 모범적인 공직자들입니다. 모범적인 공직자가 아니면 그 국정원의 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추락된 국격과 국정원의 명령을 회복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억울하게 죄를 받은 국정원장과 간부들을 사면 복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없지만 정부는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반드시 사면 복권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형을 받은 국정원장과 간부들 문제의 진실을 정말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면 복권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은 오늘과 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염돈재 저희전직모임 운영위원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명서를 읽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께서 이석기 석방의 부당성과 전직 국정원장 사면 복권의 정당성에 대한 기조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국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직 국정원 직원 여러분께서 이 영하 10도의 추위에 나오셔가지고 이 권력의 부당성을 알면서 전직 국정원 원장과 이 적폐 수사로 수감 중인 직원들의 사면 복권을 촉구하는 이런 기자회견에 같이 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적도 없지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이 매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현상이라고 본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난 24일 성탄절 축사 때 저는 아연 출석했습니다. 내란 선동범 이석기가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만기 형기 1년 4개월이나 남았는데 가석방되었어요. 여러분, 2013년 8월 달에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가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아루라는 혁명적 지하조직을 구축해서 내란을 선동한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직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그걸 지켜야 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 결과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이 됐어요. 1심에서는 내란 선동,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또 방탄체 구성 가입자가 다 적용이 됐는데 2심, 3심에서 내란 선동죄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이 돼서 징역 9년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석기 일당은, 이석기 본인을 비롯해서 일당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라고 전혀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는 이석기 같은 내란 선동범은 가석방을 시켜가지고 무슨 영웅이 귀환하는 양 TV를 보면서 이석기 가석방되는 그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을 이석기와 함께 하겠다라는 프랭카드를 걸고 나오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자, 좋다. 이석기 같은 내란 선동범도 가석방 시켜주는데 대한민국의 법적 관념이라는 게, 법의 집행의 형평성이라는 게 개인 비리도 아니고 국가안보를 수행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적폐로 벌려가지고 지금 수감 중인, 나이가 70세, 80이 다 됐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그대로 놔둔 채 과거 자기의 활동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사죄되지 않는 이런 자를 가석방 시켜주면서 나라 위해서 헌신하다가 적폐로 몰려서 수감 중인 전직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직원 여러분에 대해서는 아예 사면에서 제외시키는 이러한 그런 일을 벌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적 형평성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석기가 공개적으로 자기의 내란 선동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한 가석방을 즉각 취소하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 국정원 간부들 이제 법에 관용을 베풀어서 사면 복권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이나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을 때 음지에서 국정원 간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지 않고 무사한 일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합법 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국가안보나 국익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법적인 보상 혜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정보기관한테 합법적 활동을 요구합니까? 그게 정보기관입니까? 합법 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이러한 국정원 원장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그것도 적폐라는 가장 치욕적인 단어를 구사하면서 수감시키고 다른 잡범들, 심지어는 내란 선동과 같은 국사범도 반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석방하는 반면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이 나몰라 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앞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대공 안보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많은 분들에게 귀감을 보이기 위해서는 법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 하다가 조금 법에 어긋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법이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이게 분단시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최우선적인 그러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무시되면은 국가정보원은 주식회사로
변모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청와대 분수 앞에서 외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빠른 시일 내에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 간부들 사면 복권시키고 요건이 안 되면 가석방이라도 시켜야 되는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외국세력과 함께 전직 국정원장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면 복권된 형사자본보다도 그분들이 못하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빨리 법적 형평성과 법 집행에 이런 관용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가슴이 후련합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님께서 정말 논리정연하게 처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님께서는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자유민주 수호 발전을 위한 행사라면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나오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순서로 강채영 자유통일청년연합 공동대표께서 권리 위에 잔다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주제로 국정원 전직 간부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와 주셨던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만약 간첩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경찰분들 많으신데 데리고 갔을 경우에 과연 간첩 신고를 접수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기자님들 많이 계신데요. 사실 기자들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고발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언론에다가 보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대신해서 MZ세대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이 자유는 성스러운 전쟁, 자유의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한국 전쟁에서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16나라의 군인들, 특히 청년들이 흘린 피해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자유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코로나 확산 이후 자유로운 식당 출입, 자유로운 집회, 자유로운 여행이 규제를 받자 자유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은 자유가 없다기보다는 사소한 규제가 생긴 것에 불과합니다. QR 인증이나 출입 명부 작성과 같은 사소한 규제지만 그 전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유, 이 자유를 누릴 권리, 이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요구하지도 않고 잠자고 있으면 이런 사람의 권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비단 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간 50조 원에 육박하는 국방비, 또 경찰을 유지하기 위한 치안 비용, 또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비용이 수반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최근에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첨단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도 경제 안보에 해당되고, 서울의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것도 경제 안보가 무너진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념 전쟁, 공산 제국주의와 100년 전쟁에서 이기려면 국가 정보원 같이 음지에서 일하면서 국민에게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국가기관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정보원 원장 4분이 동시에 정치적인 박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불행이자
우리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놔둔 채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헌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국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다른 사람들은 소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모두 인민재판처럼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행위들입니다. 국정원 원장을 지낸 네 분에게도 비슷한 방식의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적 행위를 한 이석희에게는 가석방을 허용했습니다. 이러니 친북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적폐 싸움을 멈추고 정치적 탄압이라 비난받을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국정원장 네 분을 즉각 풀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오늘 홀면점이신데 전직 언론인 출신이십니다. 정말 우리 2030 세대의 마음을 진정으로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를 지내신 박왕규님께서 과감한 사면복권으로 미래로 전진하자는 주제로 국정원장 및 간부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연설이 있겠습니다. 박왕규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너무 고생하십니다. 저는 1966년 제가 현역 장교 신분으로 있을 때 당시 중앙정보부 명령을 받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28년 동안 주로 대공 분야와 해외 사이드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영국 한국 대사관 공사직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영광역부한 우리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제가 자진 의원사직을 하고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내 청춘을 바친 국정원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보기관으로 잘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로 제가 아는 많은 우리 제 동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당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간까지도 많은 분들이 영호의 몸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4일 문 대통령께서는 국정농단 혐의로 22년 언도를 받고 4년 9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을 응원하신다면 이 사면 복권의 폭을 대담하게 과감하게 넓혀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련돼서 수감 중에 있는 전 국정원 원장 세 분과 기타 간부 여러분들을 즉각 사면 복권시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재판에서
국정원 예산의 청와대 전용을 뇌물죄, 국고 손실죄로 적용을 한 것은 이미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부당성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역대 국정원장들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뇌물을 제공했다고 하는 이 해석은 어떻게 생각해도 법률 해석의 오류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 원장들이 부임하기 훨씬 전서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이게 재판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참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 대통령께서 여권 강성 지지자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는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도자란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의 여론과 관심을 보호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이 지지 세력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지도자는 마침내 국민들의 지지와 찬사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집권 세력이 전 정권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하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해에서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이 두 가지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모든 세계인들의 찬사와 부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국제사회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저는 오랜 해외 생활과 외국 회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하고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퇴임하면은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이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민망스러운 질문입니까? 이런 질문이 이 노인인 저한테만 오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 경제인들, 체육인들, 연예인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 또 그 나라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언제까지 이 쪽팔리는 이 질문에 시달려야 되고 낯을 불켜야 됩니까? 이제 끝해야 됩니다. 이제 정치도 달라져야 됩니다. 경제 발전에 걸맞는 그런 선진화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하신 사면 단행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그 폭이 너무 좁고 편협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수감되어 있는 3명의 국정원장 중에 모두가 군 복무 또는 공직 재직 중에 한 점의 오염이 없는 그야말로 국가 안보와 나라 발전에 헌신해온 공직자의 표상들입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수감 언도를 받고
지금 승화 중에 있는 83세의 이병호 원장. 개인적으로 저도 잘 압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청년 장교 시절서부터 국정원장 직에 오를 때까지 오로지 정보 업무에만 종사해온 태생적인 정보맨입니다. 정치도 모릅니다. 주로 해외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보여준 투철한 애국심, 뛰어난 영어 구사 능력, 세련된 외교 수완, 이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IA, 영국의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렇게 유수한 정보기관하고 협조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데 아주 괄목할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가 공직자 재산 등록시에 제출한 기록에 보면은 최하위 재산 소유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청빈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학구적입니까? 얼마나 많은 저서를 하고 얼마나 여러 번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정보기관의 자세에 대해서 각 언론사에 투고를 하고 한 그런 분입니다. 80을 바라보는 2014년 1년씩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국정원 원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2년 반 가까이 그는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완전히 정립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언도를 받고 지금 체중이 10kg나 떨어진 그 악화된 건강을 가지고 어려운 수감 생활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호소합니다. 퇴임을 앞두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고 하셨으니까 이제 12월 24일 날 했던 사면 복권의 폭을 과감하고 대담하게 넓혀서 우리가 모두 다 손에 손잡고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평생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던 이 국정원장들 그리고 그 간부 직원들 우선 석방해 주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추운 날씨와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 주영 한국대사관 박왕규 공사님께서 아무 사심 없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호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상으로 국정원장 등 사면 복권을 위한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 모임이 주최한 전직 국정원장 등 사면 복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많이 참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